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행복해질 수 있는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은 제가 살면서 느꼈던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요즘 사회에 나가보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내가 만났던 인연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회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경험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좀 안 좋은 경험이었다던가,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인간관계에 대한 발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럴만한 가치를 못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모든 부분이 다 갖춰지고 나서라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100%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은 지금 나한테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조금 오래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의지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모님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친하진 않은 상태라 의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더라도, 오래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인격이 형성되고 자아가 형성되는 기간에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맞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만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서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과 내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금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면 굉장히 두루두루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사회에 나가보면 생각보다 안 좋은 관계를 겪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라는 걸 겪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딱딱해져요. 관계가 딱 맞는 관계는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알던 친구들은 이미 서로 말랑말랑할 때 만나서 어느 정도 맞는 각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보는 거를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명확한 목표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누가 당신한테 너가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한테 너는 어떤 걸 이루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20억을 모으고 싶어요, 30억을 모으고 싶어요 같이 금액을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금액을 내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란 거는 결국 내가 목표로 하는 목적지로 가는 과정일 뿐이고, 내가 과정 가운데 돈이 필요한 거지 내 최종 목표가 돈일 수는 없어요. 그럼 돈을 이루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해야 한다는 건데, 우린 결국 돈으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사면서 같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 목표를 수립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돈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돈의 액수를 말씀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나는 어떤 걸 하고 싶다와 같이 이런 형성되어 있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15억을 모으겠다, 20억을 모으겠다 하는 목표들이 결국에는 내가 좋은 지역에 가서 좋은 집을 사서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다와 같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간혹 나는 내 주변에 나를 시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보다는 좀 잘 살고 싶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알던 동창이 있는데 이 동창이 나를 무시해서 이 동창한테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게 목표다 라고 하는 것도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상대적인 행복을 찾게 되면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순간에 가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인생일 때는 주변에 300만 원 버는 사람, 35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버는, 1000만 원을 버는 인생이 돼도 그 시기에 가면, 그 위치에 가면 주변에는 1200만 원, 15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의 무시, 한 번의 비아냥거림 이런 걸 안 들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적인 목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제가 목표를 수립을 하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상대적인 부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아는 누구보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는 건강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건강하게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정말 하나의 목표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영상을 보고 목표를 수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조건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고민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이라고 하면은 되게 엄청난 거를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빚이 50억이 있다거나, 뭐 빚이 1000억이라거나, 내가 뭐 부모님이 엄청 아프시다거나, 이런 고민을 지금 당장 해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내일 당장에 뭐 아니면 일주일 뒤에 일어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차에 기름이 이틀 뒤에는 없어질 것 같아. 근데 주변에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가 나한테 3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 3일 안에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걱정이란 게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하다던가, 뭐 바깥에 불이 켜져 있어서 그걸 끄고 오고 싶다던가, 이런 것까지 다 걱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걱정을 없앤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좁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바가 일주일 뒤인 사람도 있고요, 한 달 뒤인 사람도 있고, 6개월 뒤, 1년 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걱정하나 안 하나 오늘의 나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내가 해야 될 건 이미 정해져 있고, 내가 그거를 오늘 해야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건데,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생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뒤, 일주일 뒤, 뭐 3일 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범위를 좁히는 거를 내가 고민을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에 집중해라. 지금 현재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빚이 1억이 있어서 1억을 1년 안에 갚아야 된다고 하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냥 오늘 해야 될 일만 보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면은 나는 오늘만 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럴수록 걱정이란 건 없어집니다. 내일 일어날 일,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 모두 똑같아요. 결국에는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미래에 집착하는 것도 안 좋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건 더 안 좋아요. 어저께 일어났던 일, 오늘 낮에 일어났던 일, 이게 영향을 주는 것도 나한테 영향을 주는 시간의 범위가 넓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집중을 하시고, 내가 걱정해서 바뀌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고민이란 거는 최대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억지로 찾는 것도 건강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의지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한 하나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목표는 딱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순간마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면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꼭 한 가지 목표를 세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을 없애라. 걱정을 실제로 해결을 해서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좁히면 우리는 걱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